연금은 믿을 게 못 돼. 나라가 언제 또 바뀔지 누가 알아? 62세가 되면 연금을 받아 조금은 숨통이 트일 거야. 월 수령액은 25만 원입니다. 가입 기간이 12년이시고 납부액도 적으셔서요. 20년 이상 가입자 평균의 절반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돈 믿지 말랬잖아. 12년 부어서 겨우 그거. 정희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마트로 향했다.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 단지.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과 녹슨 철제 대문 사이로 가을 햇살이 스며들었다. 3층 구석집에서 윤정희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그녀는 이제 곧 만 62세를 맞이한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20년을 넘게 살아온 이 빌라는 낡았지만 그녀에게는 유일한 보금자리였다. 거실에서는 남편 영수 씨가 소파에 앉아 TV, 리모컨을 움켜쥐고 있었다. 올해 67세인 그는 아침부터 뉴스 속 국민연금 개혁 소식에 불만을 쏟아냈다. 연금은 믿을 게 못 돼. 나라가 언제 또 바뀔지 누가 알아? 젊을 때부터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다. 그렇다고 따로 적금을 하거나 노후를 준비한 것도 아니었다. 영수는 평생 공장에서 기계를 다루며 일했다. 60세 정년까지 성실하게 일했지만 국민연금만큼은 끝까지 거부했다. 주변에서 아무리 권해도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 믿고 낼 돈 있으면 차라리 저축하는 게 낫다는 게 그의 지론이었다. 그렇다고 저축을 하지도 않았지만 퇴직 후 7년 동안 그는 특별한 소득 없이 지냈다. 가끔 동네 철물점에서 심부름을 하거나 지인의 부탁으로 간단한 수리 일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정희는 그런 남편을 대신해 식당 주방 보조와 마트 청소를 오가며 가게를 꾸렸다. 하루 5시간씩 주 6일을 일해 최저시급으로 한 달에 120만 원씩을 겨우 벌었다. 새벽에 일어나 마트 바닥을 닦고 선반을 정리했다. 무릎은 시큰거렸고 허리도 자주 아팠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이제는 일도 좀 줄이고 싶었다. 사실 그녀는 믿는 구석이 있었다. 그녀가 50세가 되는 해에 그녀는 몰래 결심했다. 월 10만 원씩이라도 국민연금을 부어두기로 한 것이다. 남편에게 말하면 또 반대할 게 뻔했다. 그래서 그녀는 조용히 12년 동안 성실하게 납부했다. 빠듯한 생활비에 서서 10만 원을 떼어내는 게 쉽지 않았지만 정희는 참았다. 62세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그녀를 지탱했다. 62세가 되면 연금을 받아 조금은 숨통이 트일 거야. 정희는 속으로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이제 곧 만 62세가 된다. 생일이 지나면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12년 동안 부은 돈이 매달 얼마나 나올까? 50만 원은 될까? 아니면 40만 원이라도. 그 돈이면 마트 일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았다. 남편은 여전히 TV 앞에서 불평을 늘어놓았고 정희는 묵묵히 마트로 향할 준비를 했다. 낡은 빌라의 아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2022년 3월 정희가 만 62세가 되던 해봄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국민연금공단 문을 열었다. 12년 동안 꼬박꼬박 부어온 연금을 드디어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번호표를 움켜쥔 채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다. 월 50만 원 정도는 나오겠지? 아니면 40만 원이라도. 그 돈이면 마트 청소 일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았다. 번호가 불렸다. 정희는 서둘러 창구로 갔다.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서류를 건넸다. 월 수령액은 25만 원입니다. 순간 정희의 귀가 먹먹해졌다. 네. 25만 원이요? 그녀는 다시 물었다. 잘못 들은 것 같았다.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했다. 가입 기간이 12년이시고 납부액도 적으셔서요. 20년 이상 가입자 평균의 절반 정도 되십니다. 정희는 서류를 멍하니 내려다봤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흐려졌다. 25만 원. 12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모은 돈이 총 1,440만 원이었다. 그 돈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걸레를 들고 마트 바닥을 닦았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어가는 것도 참았다. 겨울 새벽 얼어붙은 물로 청소할 때도 62세만 되면 괜찮아질 거라는 희망으로 버텼다. 그런데 25만 원이라니. 빌라 관리비가 월 8만 원. 전기세 가스비 합쳐서 10만 원이 넘는데 남은 돈으로 식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정희는 창구를 빠져나와 공단 건물 앞 벤치에 주저앉았다. 봄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그녀는 춥기만 했다. 손에 든 서류가 바람에 펄럭였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소파에 앉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연금 나왔어. 영수가 고개를 돌렸다. 얼마나 나왔어? 25만 원. 침묵이 흘렀다. 영수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서 내가 그 돈 믿지 말랬잖아. 12년 부어서 겨우 그거. 차라리 통장에 넣어뒀으면 이자라도 붙었겠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답답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12년간의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연금 수령이 시작되었지만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다. 정희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마트로 향했다. 시급 약 1만 원. 하루 5시간씩 주 6일을 일에 월 120만 원 정도를 벌었다. 국민연금 25만 원을 합치면 145만 원이었다. 남편 영수는 가끔 철물점 일을 했지만 한 달에 20만 원도 채 벌지 못했다. 두 사람의 수입을 합쳐도 170만 원 안팎이었다. 빌라 관리비와 공과금, 식비를 쓰고 나면 병원비나 의료비는 엄두도 못 냈다. 정희는 점점 지쳐갔다. 무릎은 시큰거렸고 허리도 자주 아팠다. 병원에 가봐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치료비가 부담스러워 참았다. 65세까지, 70세까지 이렇게 일할 수 있을까? 그런 불안이 매일 밤 그녀를 짓눌렀다. 어느 날 오후 정희는 동네 복지관 게시판 앞을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췄다. 주택연금 무료 상담에 집을 팔지 않고 평생연금 받기라는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다. 처음 듣는 제도였다. 집을 팔지 않는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다. 낡은 빌라지만 20년을 살아온 유일한 보금자리였다. 정희는 망설이다가 상담 신청서에 이름을 적었다. 며칠 뒤 복지관에서 만난 상담사는 차분히 설명했다. 주택을 담보로 맡기시고 평생 그 집에 사시면서 매달 연금을 받으시는 겁니다. 60대 부부 기준 3억 원 주택이면 월 65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희의 눈이 커졌다. 65만 원이면 국민연금 25만 원과 합쳐 90만 원이었다. 마트 일을 줄이거나 그만둘 수 있을 것 같았다. 정희는 서류를 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식사 후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꺼냈다. 여보,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대. 우리 집 담보로 맡기고 매달 65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영수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집을 빼앗기는 거 아니야? 아들한테 물려줄 집인데. 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아들은 명절에도 잘 오지 않았고 생활비를 보내준 적도 없었다. 아들은 제 살 길 알아서 잘하고 있잖아. 우리 노후는 우리가 해결해야지. 우리가 계속 이 집에 살 수 있고 매달 돈도 받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언제까지 새벽에 일어나 마트 바닥 닦겠어. 영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당신이 알아서 해봐. 정희는 다시 복지관을 찾았다. 서류를 준비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했다.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매일 기도하는 심정이었다. 한 달 뒤 승인 통보가 왔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확인했다. 주택연금 65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다. 국민연금 25만 원과 합쳐 월 90만 원.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제 마트 일을 줄일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2025년 가을, 정희는 65세가 되었다. 주택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3년이 흘렀다.
국민연금 25만 원과 주택연금 65만 원. 합쳐서 월 90만 원이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왔다. 정희는 마트 근무를 주 5일로 줄였다. 하루 4~5시간씩 일하니 월 100만 원 정도 벌었다. 두 연금과 합치면 월 190만 원이었다. 남편 영수가 철물점에서 버는 20만 원까지 합치면 부부의 수입은 210만이 되었다. 일을 더 줄일까 했지만 몸이 더 안 좋아지기 전까지는 일을 하면서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몸이 한결 가벼웠다.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생겼다. 일하지 않는 날에는 아침 8시까지 푹 잤다. 창문을 열면 가을바람이 상쾌하게 얼굴을 스쳤다. 정희는 이제 오전에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30년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걸어보지 못한 동네 길이 새롭게 보였다. 은행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이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작은 사치였다. 무릎이 아플 때는 병원에도 갔다. 예전 같으면 참았겠지만 이제는 물리치료도 받고 약도 챙겨 먹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불안하던 마음도 많이 사라졌다. 남편 영수도 달라졌다. 예전처럼 TV 앞에서 불평만 늘어놓지 않았다. 오히려 정희가 산책 가는 날이면 함께 나가자고 했다. 어느 날 저녁 영수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 그때 국민연금이라도 부어둔 게 다행이었어. 정희는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다. 평생 연금을 반대하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다니. 나도 괜히 고집만 부렸던 것 같네. 미안해. 영수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다. 정희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제라도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으니 다행이지 뭐.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보며 웃었다. 20년 넘게 함께 산 빌라였지만 이렇게 편안하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다. 벽지는 여전히 낡았고 화장실 타일도 금이 가 있었지만 그게 뭐 중요한가. 이 집 덕분에 매달 65만 원을 받고 있었다. 정희는 복지관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다. 비슷한 또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차를 마시는 시간이 즐거웠다. 누군가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주택연금 받으면서 일 좀 줄였어요. 이제 좀 살만해요.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다. 12년 전 국민연금을 부으며 꿈꿨던 안정이 비록 늦었지만 찾아온 것이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정희는 베란다에 서서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봤다. 긴 세월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연금과 주택연금, 두 개의 안전망이 부부의 노후를 지탱해주고 있었다. 이제는 내일이 두렵지 않았다. 2025년 가을, 정희는 복지관에서 열린 노후 준비 강연회의 패널로 참석했다. 50대부터 70대까지의 사람들이 강당을 가득 메웠다. 모두 불안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희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저는 50세부터 12년 동안 국민연금을 부었습니다. 남편 몰래요. 남편은 연금을 믿지 않았거든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62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월 25만 원이었어요. 12년 부어서 겨우 25만 원. 그때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했다. 10만 원 납입하고 25만 원 받는 것이니 혜택을 받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해요. 솔직히 말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는 65세인 지금도 마트에서 주 5일 일하고 있어요. 한 중년 여성이 손을 들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저는 다행히 주택연금을 알게 됐어요. 시세 3억 원의 낡은 빌라지만 주택연금을 신청했죠. 매달 6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국민연금 25만 원과 주택연금 65만 원, 합쳐서 90만 원이에요. 65세부터는 자산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거기에 제가 마트에서 버는 100만 원까지 합치면 생활이 가능합니다. 예전처럼 매일 새벽에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한 남성이 물었다. 집을 자식한테 못 물려주잖아요? 정윤 고개를 저었다. 자녀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 노후는 우리가 해결해야 해요. 강연이 끝난 후 여러 사람이 정희에게 다가왔다. 한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도 남편이 연금 가입을 반대해서 못 부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정희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예요.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그리고 집이 있으면 주택연금도 알아보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버스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의 가로수들은 단풍이 들고 있었었다. 3년 전만 해도 명절이 두려웠다. 돈 걱정에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90만 원이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 영수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연 어땠어? 정윤 가방을 내려놓으며 웃었다. 좋았어.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영수도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잘했어. 나는 고집만 부렸는데. 정희는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들어왔지만 상쾌했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노후의 열쇠는 남이 아닌 나에게 있었다. 국민연금은 안전망일 뿐, 진짜 대비는 스스로 해야 한다. 65세의 정희는 이제 알았다. 완벽한 노후는 없지만 준비하는 만큼 불안은 줄어든다는 것을. 국민연금과 주택연금, 그리고 자신의 노동이 만들어낸 작은 안정. 그것이 정의가 찾아낸 노후의 해답이었다. 여러분의 노후는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댓글에 각자 방법을 공유해 주세요. 궁금하신 사항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컨텐츠를 위해 댓글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